그럼 지금 어디에 사시나요? 오클랜드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오클랜드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오클랜드에 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최근에 오클랜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고 안전한 집이 저한테 딱 시기가 맞아가지고 여기 가게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는 그렇게 엄청 위험하진 않아요. 게이트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사 오니까 뭐 집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더 가까워졌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근데 오클랜드에 사시는 입장에서 오클랜드가 위험한 도시라는 거는 공감하시나요? 오클랜드가 사실 위험한 동네는 맞아요. 근데 오클랜드도 오클랜드 나름인데 제가 있는 동네는 그거보다 조금 덜 그렇게 위험한 동네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위험하다고 하면 보통 그냥 창문을 많이 깨고 홈리스들도 많고 총도 막 움직이고 그러는 건가요? 그쵸. 저는 예전에 헤이워드라고 여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살아봤는데 거기서는 진짜 너무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동네 사는 게.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동네가 엔트런스부터 그냥 동네가 어두워요. 그리고 저는 잘 때마다 총소리를 진짜 팍팍팍 이렇게 들었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진짜 매일같이. 나중에 이사 오고 알았는데 제가 살던 동네 그 네이버리 이제 갱들 뭐 사는 동네 근처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꿈꾼 게 아니라 내가 들은 총소리가 진짜 총소리였구나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월너클 가니까 너무 조용했다가 지금은 자주 들리진 않아요. 홈리스가 있긴 한데 뭐 홈리스는 솔직히 해치진 않고 총 든 사람이 사실 가장 무섭죠. 저쪽 더 내려가면 그쪽이 더 총이 많아요. 가장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외식조리 학부를 전공해서 요리 직업을 쭉 걷고 있는 이가온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스텔라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미국에서 경험했던 컬처 쇼크도 있으신가요? 많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미국 와서 가장 큰 컬처 쇼크는 바닷가에 누드비치라고 하나? 네이키드 비치라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냥 나이스 앤 릴렉스 네가 좋으면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처음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친구가 그냥 바닷가 놀러 가자 이랬다가 호텔 직원을 만나가지고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재채기할 때 블레스 유 하는 것도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그거 재채기하는데 왜 뭐라 그래? 왜 뭐라 말 걸어?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사소한 거 적은 거 하나하나 되게 많았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아니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다 보니까 그런 충격적인 거는 이젠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한국이 그리웠던 순간도 좀 있으신가요? 많죠. 한국이 그리웠던 거는 가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좋았던 것이 미국에서 조금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저를 다 보여줄 수 있고 뭐 그 문화 차이가 없이 그냥 정말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좀 나이가 차고 나서 사람들 근데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어딜 가든 나이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릴 때만큼 막 깊게 친해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뭐 크게 힘든 건 없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한국이란 나라는 좀 어떤 나라 같으세요? 작아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이 생각보다 이렇게 컸다고?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크잖아요. 적어도 요만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시차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미국 안에서 여행을 했을 때도 와 엄청 거대하다 크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한국을 보면은 되게 작은 나라이더라고요. 물론 작지만 굉장한 뭐 성장력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고 막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구나. 혹시 한국의 좋은 문화 그리고 안 좋은 문화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좋은 문화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있으면은 친구들과 뭐 지인들과 엄청 각별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또 이제 막 가족끼리 이제 뭉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가족이 있으면 미국에 있는 게 좋겠지만 그런 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혹시 타투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서의 문화 차이를 좀 느끼시나요? 맞아요. 많이 느껴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저는 색깔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고 아트 좋아하고 했는데 보스턴에서 처음에 타투를 했었는데 저는 요리사 하는 게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팔에다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막 안 예쁘게 돼가지고 커버업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은 Hey, I like your tattoo. 그래서 What do you mean? What does it mean? 이러면서 뭐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저희 아빠는 좀 그래도 많이 개방적인 분이시라 뭐 엄청 막 혼내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시골 갔을 때는 이제 놀라시죠 어른들이.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저의 한 일부이고 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고향은 안산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는 대전에 요리학교를 대전에서 다녔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보스턴에 갔다가
또 다시 와서는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에서 또 일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미국 왔을 땐 저는 캘리포니아로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016년도에 왔어요. 그러면은 혹시 보통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사는데 쓰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뭐 주위 지인 사람들이 올 때도 한 달 정도 가려면 얼마를 가져가야 해 하는데 그건 솔직히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할 때 먹는 음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항상 돈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 정말 가고 싶다라는 거에 간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막 싸게 가는 여행의 방법도 있거든요. 저는 그 21살 때 여행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전 카우치 서핑도 했었어요. 그게 카우치 서핑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전에 에어비앤비랑 비슷한 건데 에어비앤비는 그 돈을 내고 대여를 해주잖아요. 카우치 서핑 같은 경우는 여행객들에게 카우치, 우리 집에 소파를 제공해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카우치 빌려줄 테니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해본 여행은 그게 제가 원하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도 막 요리하다 보니까 막 이왕 갔으면은 막 음식에 대한 일단 호기심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안 가보긴 했는데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름 뭐였지? 뉴올리언스. 거기는 또 아구 고기가 유명하대요. 막 그런 그 호기심이 막 있는데 그 저는 여행 갈 때 솔직히 놀고 먹고 많이 그러려고 여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산을 좀 크게 잡는 편이죠. 근데 여기가 동네가 엄청 비싸가지고 일단 렌트비 자체가 기본 사람들이 한 1,000불, 2,000불 이렇게 내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달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혹시 직업이시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어떤 거였나요? 저는 좀 솔직히 제가 요리사지만 나가서 음식 개발해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사람들하고 초대해서 먹는 집밥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원래 고향 떠나면은 항상 홈식, 막 홈푸드 막 그립다고 하잖아요. 그 네. 집밥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먹기 힘들었던 음식이 있나요? 근데 솔직히 그 먹기 힘든 음식을 제가 다 만들어서 먹었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저는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서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음식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미국 서부에 왔으면 이 음식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점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 취향 좋아하세요? 약간 뭐 바비큐가 있거나 아니면 해산물이 있거나 뭐 좀 로컬한 거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거는 그래도 뭐 클램 차우더 유명하고 제가 해산물을 좋아해서 그 하프문베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가시면은 거기 바다도 엄청 예쁘고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데도 엄청 경치가 그냥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식도 거기 가면은 리츠칼튼 호텔의 뷰 있으면서 그 오션 테라스 같은 데도 괜찮고 그리고 그 이츠 이탈리아라고 하펀베이에 있는 데도 괜찮고 제 기억에 이츠 이탈리아의 카우보이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아직도 생각나요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국에서 음식점을 간다고 할 때 맛집을 고르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가성비로 봐요 저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레벨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가 고픈 사람들은 진짜 올 유캔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데가 솔직히 가성비 되게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데이트를 한다거나 좀 팬시한 데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미슐랭 레스토랑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메뉴판이나 아니면은 리뷰를 봐요. 그리고 그 분위기나 메뉴를 보면은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게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미국에서 살아보신 입장에서 미국에 왔다면 여기만은 그래도 한번 가봐야 한다 하는 여행지가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항상 저희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올 때 그 하프문베이 쪽에 일본 국도 있거든요. 거기 꼭 데려가요. 거기 가면 이렇게 절벽 같은 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경치가 우와 약간 이래요. 그리고 거기 가면 파스피카 그 터널 나오자마자 특이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끝에 진짜 그냥 태평양이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장난을 하는 소리가 저기로 쭉 가면 우리 집 나온다 맨날 이래요. 그래서 그쪽 되게 괜찮아요. 일본도로. 그렇군요. 거기서 정말 수영 잘하면 거기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 아 그래요? 너무 깊고 차가워가지고 알래스카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진짜요? 물이 엄청 차가웠다 그랬어요. 수영도 못해요 여름에. 그러면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꽉 찬 만 30살이에요. 혹시 그 나이가 되어보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느낌이라기보다는 30살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30살이 빨리 왔더라고요. 30살까지 목표가 20살 때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딱 30살 될 때 좀 약간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40살을
목표를 잡고 그런 생각? 30살까지의 목표가 뭐였는지 공개해 주실 수도 있나요? 네.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거랑 꿈이 엄청 많아가지고 30살 되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싶은 걸 다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30살 될 때 한 군데에 정착을 해서 오래 일을 하는 게 저의 30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년 동안에 여행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닌 것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막 블로그 같은 것도 처음에 초창기 때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진짜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애초에 음식 같은 걸 너무 좋아해서 선택한 직업이라서 정말 많이 그냥 돌아다녔고 먹고 돌아다니는 게 단 것 같아요. 그 30살 동안에.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있으신가요? 후회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안 하려고도 하고, 어쨌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이것도 저의 파트 오브 라이프인 거잖아요. 어쨌든 저에 속해 있는 거라서 솔직히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살면서 가장 큰 교훈을 줬던 경험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미국 와서 좀 가족의 그 자리를 좀 크게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가족이랑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정말 가족에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고,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미국 오고 나서 음식을 하고 진짜 소소한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를 어릴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사회생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살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게 더 느껴서 그냥 그런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과거의 자신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더 열심히 먹고 더 열심히 놀아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좀 더 재밌고 좋아하는 걸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걱정을 어릴 때는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 보니 그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더 맛있게 먹고 더 맛있게 놀고. 혹시 돈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솔직히 저는 항상 돈보다 귀한 걸 찾았어요. 그걸 택한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행복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택하게 된 직업도 요리사거든요. 그래서 돈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돈에 대한 중요함을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돈은 중요하지만 지금도 돈보다 중요한 것을 더 우선순위 삼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사람 관계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거. 왜냐면 한 번 제가 미국 와서 엄청 아파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 딱 느낀 게, 내가 진짜 아프면 돈도 못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 그럼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사실 준비된 건 다 끝났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직업을 찾으시는 분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선택하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분들에게, 글로벌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미국 처음 오고 나서 뭐 독일도 가려고 했었고 뭐 이탈리아도 가려고 했었는데, 제게 주어진 곳이 이곳이 저한테 맞아서 제가 이곳에 있게 된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해외에서 생활해보고 하는 것도 좀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일 거라고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는 여행을 되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여행을 가기만 하면 너무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좀 투어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깊이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 그래서 인턴으로 왔었어요.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했기도 했는데, 저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뭐 해외 다니고 일하고 하는 것도. 그러면 사실 준비된 질문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세요. 네. 식사하고 가세요. 네. 식사하시나요? 아니 저는 주방으로 가시나요?